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적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니? 그랬더니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제조달원가 저기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 시점 현재, 이 현존하는 물건을 원시적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 방금 제가 재생산, 재취득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재생산, 리프로덕션, 재취득, 리플레이스먼트. 자, 제가 방금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론이 다 원래 영어야. 그래서 잠깐 이야기했고요.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고질병이에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고쳐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만든다 했을 때는 이걸 뭐라 하냐면 복제원가 또는 복초원가 그래요. 또는 재생산 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걸 씁니다. 자, 봐요. 이 건물, 이 건축자재 이거 철근 시멘트 주의할 것은 20, 30년 전 취득 시점, 준공 시점의 철근 시멘트 가격이다. 기준 시점의 시멘트 철근 가격이다. 기준 시점 그걸 잊지 마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 복제원가는 말이죠. 물리적 동일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물리적 동일성을 고려하고요. 실무상 많이 쓰여요. 실무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다시 진단 가정하기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봤더니 여기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이런 건축자재는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공법으로 건축하는 거 허가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만난 가정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건물과 기능이나 효용의 차이가 없는 유사 부동산이 주변에 있다 치자. 그것을 대체 취득, 리플레이스먼트 대신하는데 돈 얼마 들겠니? 그거야. 그게 뭐라고요?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 대체비용 그래요. 대치, 대신 또는 대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나 효용의 동일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능, 효용. 그래서 이것은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아요.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잠깐 얘기 봅니다. 요 제조달원 거 이제 감가액을 차감한다는데, 아까, 요 감가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따가 이걸 자세히 할 건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감가 요인을 크게 한 세 가지 말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이따 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기능적 감가. 뭔만? 기능적 감가만 있다. 기능적 감가만. 기능적으로만 문제가 있다. 다른 건 아무 문제 없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억이라 칠게요. 그럼 제조원가 12억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면 적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단 이렇게 지우고. 자, 12억에서 기능적 감가 2억을 이렇게 빼게 되면 적산가액이 얼마? 15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논리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이지. 자, 내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부동산과 기능의 효용의 차이가 없는 그 부동산으로 대체 취득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 살 때 내 부동산처럼 똑같이 기능에 문제가 있는 놈인데 10억 주고 사는 게 맞아요? 12억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아, 저놈도 2억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기능이 동일하다며. 에? 저놈도 하자가 있는 놈이라니까. 그럼 12억 주고 사? 10억 주고 사? 10억 주고 사야지. 여러분 잘 알면서 그래.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와? 10억. 그런데 기능적 감가 또 하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0억을 가져올 때 이미 기능적 감가를 고려했다 안 했다? 했어. 그러니까 이미 감가가 한번 고려된 셈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다 기능적 감가를 또 추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억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둘 다 적용해요. 상관없어 그건. 있으면 여기도 빼고 같이 빼는 거예요 그건. 근데 뭐가 문제다? 기능적 감가가 문제다. 출제된 바가 있는데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사실 요건 이론적으로 멋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제조달원가 뭘 쓰냐면 복제원가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제조달원가 뭘 쓴다고? 복제원가.
그래서 이 제조달원가 그런 별말이 없느나 되게 복지원가 다시 만든다고 보자 그걸 써요. 그러면 표준적인 건설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통상 부대비용. 요즘은 이제 통상이라는 말 대신 이제 일반 이런 표현도 바꾸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어려워. 통상이란 말이. 누가 통상적으로 이런 말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자꾸 바꿔야 돼요. 통상 부대비용.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준건설비 뭐냐?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시멘트 가격 들어가는 거 직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의 간접 공사비, 그 다음에 수급인의 적정이윤. 자, 이 수급인이라 했을 때, 수급은, 자, 우리 일의 완성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맡기면 이걸 도급이라 그래요. 일을 맡기는 사람은 도급인, 맡은 사람은 뭐라 하고? 수급인. 그럼 이 건설업자 같은 경우를 말해요. 그들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기업이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업이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요건 뭐냐? 네, 건물주라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급인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비용 등이. 자, 그래서 법적 수속비라든지 각종 그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별말이 없는 이걸 말하는데 잘 봅니다. 직접 공사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9억. 간접 공사비 1억. 억자가 잘 안 써지네. 1억. 여기 1억. 여기 1억. 그럼 얼마예요? 12억이죠? 12억이죠? 근데 이제 문제 생겼어요. 봤더니 세상에 이 건물을 자기가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자가건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었다 그러면 요거 실제 지불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남한테 돈을 안 줘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11억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남에게 맡겨서 지으면 12억짜리고 내가 지으면 11억짜리라는 거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내가 내 건물을 안 짓고 다른 건물을 지었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 1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가건설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수급이 적정이윤을 포함시켜야 돼요. 항상 포함? 나올 건 이거밖에 없네요. 항상 포함. 이렇게 해서 제 조달원가 살펴봤습니다. 어때요?